자, 이번 강좌는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해 나가는 과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적인 구조를 밝혀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끝냈어요. 초항과 공차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또 그들에 대한 점화식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자, 이제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응용을 해가지고서 그 숫자들의 합은 어떨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초항이 1이고 두 번째, 세 번째 항들이 이렇게 나가서 10까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금방 구조가 눈에 들어오죠. 초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그런 등차 수열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것들을 합의 기호로 이렇게 연결을 했다.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이게 얼마다라고 나오겠죠. 이 결과는 55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마치 구구단도 아닌데 구구단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 정도는 알고 있는 수의 합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숫자의 규모를 조금 더 늘려볼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100까지를 합치겠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우스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천재 수학자죠. 가우스가 6살인가 9살 때 이것을 계산을 해냈대요. 이거 계산해봐라 그랬더니 잠깐 살펴보더니 바로 그냥 계산을 해냈다는 겁니다. 너 어떻게 계산을 했을까? 사실 그 정도 나이 되면 우리 뭐하고 있을 때예요? 6살, 9살 때 같으면 우리 저 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땡깡 부릴 때죠.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면서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쫓아가려고 노력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약속 하나 할게요. 우리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여기 이제 100번째 항이니까 100번째 항까지의 합을 앞으로는 이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summation, 합, 100. 자, 이렇게 S100이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으면 이것은 초항부터 100번째 항까지의 합을 표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항을 1로 하고 100번째 항, 100인 이 등차 수열의 합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100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자, 가우스가 했던 방법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되뇌어 본다 그랬으니까 가우스는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계산을 했대요. 수의 구조를 지금 잘 살펴보고 이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반대로 한 번 더 썼답니다. 자, S100을 한 번 더 써주는데 거꾸로 100, 99, 98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써줬답니다. 그런 연후에 얘들을 합쳤어요. 쭉 합치면 얘는 S100이 2개, 이쪽을 살펴보니까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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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 그렇죠? 100일이 몇 개예요? 100개죠. 100개. 됐습니까? 그래서 S100은 5050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네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만 얘기를 해놓고서 우리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 즉 일반화를 시켜놓지 않으면 다음에 활용할 때 약간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일반화시키도록 합시다. 자, 이거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자,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수열이 A1부터 A1, A2, A3 해서 점점점 AN까지 자,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에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조금 전에 n개 항이니까 summation n까지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한다 그랬어요. 자, SN을 이렇게 표기를 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얘네들의 순서를 바꿔가지고서 한 번 더 써주는 거니까 한 번 더. 자, SN은 AN이 제일 먼저, 그 다음 AN-1, AN-2, 점점점 해서 A1까지. 이렇게. 그런 다음 이거를 보태주는 거죠. 자, 플러스 했더니 왼쪽은 SN이 2개. 그 다음 얘하고 얘 살펴보고 얘하고 얘를 살펴봤더니 A1과 AN이 일단 합쳐졌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나머지 것들이 어떤 구조로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A2, AN-1, A3, AN-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씩 합쳐나가야 되는데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 그거는. 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 A2하고 AN-1이라고 합쳐주게 되면 A2면 초항에다가 공차 하나,
그 다음 플러스 an-1이면 초항에다가 n-2개의 공차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합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a1에다가 d가 여기 하나가 더 달라붙게 돼요. 요 d 띄어가지고 여기로 오면은 n-1d. 그럼 요건 뭐예요? an이 되겠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a1 플러스 an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지. 이것뿐만 아니라 요거 두 개 합뿐만 아니라 요 두 개 합도 그렇고 중간에 있는 것들도 그렇고 모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것들이 몇 개 있는 겁니까? 1부터 n까지니까 n개가 있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n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왜냐 하면 이런 구조니까. 됐죠? 그럼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n번째 항까지 합 SN은 2로 양변을 나눠주게 되면 2분의 n에다가 a1 플러스 an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렇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 등차 수열의 맨 첫 번째 항하고 맨 마지막 항을 알면 우리가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쓸 때에는 첫째 초항을 알고 둘째 마지막 항 요것을 알면 이 두 가지를 알면 요식을 이용해서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렇게 초항도 있고 공차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항들이 전개가 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 이 안에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A1이 2개고 D가 n-1개가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다시 풀어서 써주면 n에 A1에다가 여기 A1 플러스 n-1D니까 A1이 2개 그리고 n-1개의 공차 요렇게 풀어서 쓸 수도 있겠다. 그래서 2로 탁 나눠주게 되면 요렇게 쓰여지기도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내용으로 보니까 이번에는 또 초항을 알고 두 번째 공차를 알면 즉 등차 수열에 대한 구조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면 요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을 할 때 이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간단하게 다양한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공식입니다. 공식은 외워두는 게 좋겠죠. 물론 우리가 이제 유도 과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유도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간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등차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할 때 내가 초항과 마지막 항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계산을 한다. 자, 이번에는 초항과 공차를 안다. 그렇게 되면 이 식을 이용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꼼꼼하게 체크 잘 하고.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예문을 한번 좀 볼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서 어떤 수열이 AN이 있는데 등차 수열이에요. 자, 이 등차 수열에 초항이 1이고 다섯 번째 항이 17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합을 한번 좀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과 그 다음 10번째 항까지의 합. 얘들이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좀 계산을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를 딱 쓰는 순간에 다섯 번째 항까지는 금방 계산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자, 다섯 번째 항까지 합. 첫 번째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은 2분의 일단 항수 5 들어갑니다. 항수 들어가고 초항 마지막 항. 여기 지금 보면 다섯 번째 항까지면 이게 초항이고 이게 마지막 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그대로 들어가주면 된다는 얘기죠. 1 플러스 17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5, 9, 45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다. 그냥 간단하게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하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10번째 항까지를 우리가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10번째 항을 알면 참 좋겠는데 10번째 항을 현재 나와 있는 이 식에서는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려면 초항과 특히 공차를 알아내야 되겠다. 자, 다섯 번째 항이 초항 플러스 공차 4개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요. 그죠? 얘 지금 1이니까 1 플러스 4D인데
그게 17이랍니다. 17. 그러면 공차가 얼마인가 보세요. 공차 D는 4D 16이니까 D가 4가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10번째 한 가지 합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여기 지금 방금 구한 공차 있고 여기 초항이 있으니까 얘들을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서 2분의 항수가 10개죠. 10에다가 요거의 2배 2 곱하기 1 더하기 10이니까 9 곱하기 D 4 요렇게 달라붙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기 있죠. 2 곱하기 초항 그리고 n-1D. 여기 있는 n-1은 여기 쓰여진 숫자에서 하나 빼앗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이 165가 되겠나요? 165가 아니라 190이 되겠네요. 쏘리. 190.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초항, 마지막 항을 알 때 간단하게. 그 다음에 초항과 공차를 할 때는 약간 좀 복잡하긴 하나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꾸려나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냥 공식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였었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예문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등차 수열을 줬는데 이 등차 수열에 5번째 한가지의 합이 20이고 그 다음 10번째 한가지의 합이 165랍니다. 초항부터 5번째까지, 초항부터 10번째까지. 자, 이런 수열에서 우리는 일반항을 한번 좀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합에 관한 얘기인데 합을 구해야지 왜 이걸 구하냐? 일반항을 구하게 되면 초항과 공차를 계산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S100도 좋고 S1000도 좋고 계산이 다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하기 위한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할 거니까 그렇다면 이 식이 관건이 되겠네요. 이번 문항에서는. 자, 그러면 체크 한번 해봅시다. 자, 5번째 한가지의 합은 우리 초항과 공차는 앞에서 했던 대로 A1, D라고 하겠습니다. 5번째 한가지 합이면 2분의 항수에다가 2 초항 그리고 4D 이렇게 나오겠네. 자, 이게 20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2 나눠서 정리해주면 A1 플러스 2D가 4다. 이런 식 하나 만들어지겠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초항 공차 나왔으니까 두 번째 식도 초항 공차에 관한 식이 나오면 A1과 D는 연립해가지고서 간단하게 만들어지겠다. 자, 같은 방식으로 자 10번째 항까지 합이면 2분의 10에다가 2A1 플러스 하나 빠진다 그랬죠. 9D가 165입니다. 자, 이것도 정리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2A1 플러스 9D가 얼마인가요? 33이 되어지나요? 33. 이렇게 되어지네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A1과 D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초항과 공차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D가 먼저 나오겠죠. 여기 2배에서 빼주니까 D는 얼마가 되나요? D가 5가 되겠네요. D는 5고 여기 D가 5가 들어가니까 A1은 마이너스 6이 되어지겠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일반항은 초항 마이너스 6에다가 공차 5, n-1 이렇게 되니까 5n 마이너스 11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 대한 합에 관한 수치를 통해서도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네요. 일반항을 알고 있으면 초항 공차를 알고 있는 거니까 합을 계산할 수 있는 거고 또 거꾸로 합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그 조건을 통해 가지고서 일반항도 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수준을 조금만 더 높일게요. 실제 문제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던가 그것도 중요한 거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공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볍게 한번 살펴본 문제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100 이상의 숫자들 중에서 200 이하의 자연수를 생각합시다. 자, 이 자연수들 중에서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수, 나머지가 1, 그렇게 되어지는 숫자들을 모두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문제.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앞서서 이렇게 수열의 구조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것과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얘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봅시다. 100부터 200까지의 숫자들 중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의 합. 그러면 그 숫자들이 몇 개인지 알아야 되고 그 숫자들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수의 구조부터 한번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수 범위 내에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숫자들을 써보면 1, 5, 9, 13 이렇게 나가요. 맞습니까? 그럼 살펴봤더니 초항이 1이고 공차가 4인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n번째 항은 4n-3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100부터 200 사이에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숫자들이 몇 개 있는지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즉 항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얘를 초항으로 한다면은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일반항 4n-3이 100 이상 200 이하가 되어지는 n의 조건을 찾는 겁니다. 자, 이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자, n은 203에서 4로 나누니까 얘는 50.xx 하고 숫자가 나올 거고 103에서 4로 나누니까 25.3535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n의 범위가 이렇게 되어져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n의 값이 25.xx보다는 커야 된다. 그러니까 26번째, 27번째 점점점에서 50.xx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50번째 항까지가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항들이 되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 얘는 이것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 A의 26, A의 27, 점점점, A의 50번째까지가 주어진 범위 내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토대로 해서 얘기를 꾸려나가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얘는 이게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우리가 합하고자 하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이 되는 겁니다. 얘가 초항, 그리고 얘가 마지막 항.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을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항과 마지막 항의 구조를 파악을 하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야? 항수가 몇 개냐? 항수를 알아내면 되네요. 자, 항수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50에서 26을 빼서 더하기 1을 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25개 이렇게 되어진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26번째 항이 뭔지, 그 다음 50번째 항이 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 자, 이때 또 A의 26이면 얼마가 됩니까? 여기에다가 26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101이 되어지겠다. 101. 그렇죠? 그 다음 50번째 항이면 A의 50은 197이 되어지는 거죠? 197. 이렇게. 아니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요 식에서 이거 첫 번째 항 100일 만들어내고서 공차가 4니까 바로 이 식을 이용해도 괜찮죠? 그죠? 예,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가지고서 적당하게 해나가면 됩니다. 자, 그럼 따라서 합은 우리가 보통은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표기할 때 이렇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 26번째부터 50번째까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다 50이라고 써주면 안 되죠. 그냥 S라고 쓰겠습니다. 자, 얘는 2분의 항수가 25개, 그리고 첫 번째 항이 101, 그리고 마지막 항이 197, 여기까지. 자, 요거를 산수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계산기를 토닥토닥 두들기세요. 3725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방식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 그리고 항수를 체크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등차 수열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초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식 여러분들이 그 중에 적당한 방법을 찾아가지고서 활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오늘은 등차 수열의 합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